금년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또 오늘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었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이걸 영어로 보면 It is for freedom that Christ Jesus set us free.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지 마라. Stand firm, 굳건히 서라. Then and do not be yourselves be burdened again by a yoke of slavery.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앞에 임하였음이라. 영어로 보게 되면 일어나라, arise, 빛을 발하라, shine, 내 빛이 이르렀고 for your light has come, 당시 햇빛이었다. 그리고 the glory of the Lord rises upon you, 하나님 영광이 당신 머리 위였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야 됩니다. 또 다른 성경 하나는 두 구절을 하나 더 읽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현 시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자, 진리가 그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살인자고 진리 없고 거짓을 말한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자, 살인한 자, 진리가 없는 자, 거짓, 그 다음에 거짓의 애비.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의 그 주사파들이 세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호세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니 꿰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6장 1절. 오늘은 우리 그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78년에 광복을 맞이했지만은 아직도 광복의 여명이 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복 역사적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철학자 산태안이가 한 말입니다. 계속 싸워나가는 민족은 다시 일어나도 소리 없이 항복한 나라는 그것은 끝장이다. 그 윈스턴 처칠이 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대인 그 전쟁문 기업막가에 오면은 600만 학살당한 거기 이제 그 비문에 보면은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마라. forgive, 용서하라. but don't forget. 이제 저희가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거를 되풀이하게 되는데 우리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하시고 또 KBS 이사장을 역임하신 그 이인호 교수님이 잘 지적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1910년 이후 진정한 전환점이 있다면 그것은 1945년 해방에서 1948년 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 선포, 이게 이제 우리가 광복절이죠. 이어진 과정을 포괄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혁명이었고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의 혁명과 마찬가지로 성공한 혁명이었다. 대한민국 건국이 지니는 혁명적 의미를 적어도 삼중적인 것이었다. 첫째,
우리가 일제라 미군중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재탄생하여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은 주권국가가 되었다. 첫째는 주권국가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왕조시대 시민이나 일제치하에 차별받는 식민지 시민, 미군정 하에 패배한 지역의 전 식민지 신명의 처지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 성격하였으며 바로 그 국민을 자유롭고 평등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민주공화국이 출입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공화국이 채택한 국가 이념이 공산주의나 군국주의적 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고 가치라고 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첫째 주권국가,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이 세 가지는 정치 이전에 그 직전까지 있던 이조시대나 뭐 왕조시대, 그 다음에 식민시대에 있던 정치사회 문화적 현실을 완전히 뛰어넘는 획기적인 변화였으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불가능이기 때문에 성공한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성공한 그 혁명의 주인공인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그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해방 전후사의 우리의 근황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박사는 1885년에 태어났죠. 그래서 양녕제군의 16대 선우였는데 그 당시 이제 벼슬을 내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계속했는데 천재적인 세계적인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험에는 합격이 안 됐죠. 그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한 5명 뽑는데 뭐 15,000명 정도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부 경제에 내서 과거 제도가 없어져 보니까 이 박사는 이제 생애 목표가 바뀐 거죠. 그 좌절하고 있을 때 이제 친구 신경호가 찾아옵니다. 이제 배제 학당이 생겼으니까 뭐 영어 공부하러 가자.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러 가서 이제 1985년 입학하죠. 입학해서 했을 때 제일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때 그 서재필을 멘토로 만나죠. 서재필은 갑진정배 실패가 미국에 망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있다가 여기 이제 와서 멘토가 돼가지고 이 박사의 멘토가 됩니다. 이 박사는 멘토 서재필이 가르치는 대로 만민공 이제 87년에 이제 졸업하죠. 2년 만에. 거기에서 이제 만민공동회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죠. 서재필은 또 이승만에게 한국 민주의 투지를 위하여 말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공부할 것을 그래서 이 박사는 이 서재필의 멘토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유학을 가게 되죠. 1898년 8월에 윤치호와 이상재가 이제 독립협회 회장 및 부회장 할 때 이 박사가 바로 이제 졸업한 이듬해죠. 이듬해 독립협회는 만민 참여운동을 하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등 급진적인 사회활동을 했는데 이 박사는 만민공동회를 통솔하면서 그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수구파 영수 길령수가 이끄는 2,000여 명의 보부상과 처절한 그 공방전을 벌린 아주 열렬 청년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이처럼 역동적인 대중선거가로서의 민중의 인기를 모르자 고종과 수구파 그 고관들은 그를 해유할 목적으로 11월 29일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그 국회의원 중의원 5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박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박사는 투지를 잃지 않고 계속 독립협회하고 그 고종의 정책에 반대하니까 이게 나중에 뭐 얼마 후에 다 그걸 폐쇄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 박사는 그 처음이나 마지막으로 그 벼슬 그걸 해서 그걸 뭐 몇 달 안 하고 이제 그거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한데 이제 이 박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박사는 1998년에 그때 무술년이죠. 무술정면이라는 걸 가게 했는데 여기 뭐냐면은 박영을 중심해가지고 고종 황제에는 썩어 빠졌으니까 고종 황제를 퇴위시키고 일본의 망명조인 의화군을
영입해서 그 영입하고 박영호를 그 뭐냐면 총리 대신을 하는 자 입헌 군주제를 시도하려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사전에 발각돼 가지고 이 박사가 이제 쫓기는 몸이 되죠. 이 박사 쫓기게 되니까 이 박사 어디에 숨느냐면은 그 저기에 숨게 됩니다. 그 에비슨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캐나다 토론토 대학 교수고 그다음에 그 토론토 시장의 주치였어요. 주치였는데 그 언더우드가 안식년을 해가지고 저 해외 나가면서 모금도 하면서 거기 토론토에 가서 한국의 의사가 필요하다니까 자기가 그 평생의 보장의 직위를 다 포기하고 한국에 온 분이죠. 에비슨. 그 이 박사가 에비슨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에비슨 집에. 그러니까 이 박사가 얼마나 그 대단한 인물이었냐면은 그 세계적인 멘토들을 다 그 한 거죠. 그 에비슨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0년도 미국 뉴욕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그 세계 선교대를 주제 발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미국에서 세계 선교대 할 때는 역대 대통령 다 참석하고 현직 대통령 물론 재벌 200명이 다 참석한 거죠. 거기서 그 에비슨이 주제 발표를 합니다. 주제 발표. 유니티 뭡니까? 그 의료성교의 애양. 의료성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애양 하지 않 그렇게 아주 그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그거는 이제 그 병원하고 그 큰 병원하고 학교를 같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저 의사들을 양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를 저 현지인에게 그거 해줘야 된다. 물려줘야 된다. 그 에비슨 자기 아들들이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의대를 나와가지고 에비슨이 34년 그 하면서 그 그만둘라 할 때 아들이 그걸 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에비슨이 그 1900년도 34년 전에 자기가 뭐 주제 발표한 내용대로 그거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한국 사람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에비슨이 그 주제 발표할 때 거기에 약 200명의 실업인들 미국 재벌들이 다 경청을 한 겁니다. 거기서 셰브란 사업을 듣고 다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지금 연쇄 동행원이 됐고 대학병까지 해서 나중에 그게 물려줬죠. 이걸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지금 사망 김삼환 목사님, 김삼환의 에티오피아의 그 뭡니까 병원을 세워가지고 그거 하고 그걸 현재 그대로 실체적인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여하튼 1890 1월 9일 거기 이제 에비슨 거기 집에 머물러 있는데 그 저만이 이성만한테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병원 치료 가야 되니까 통역해주게 누나. 그 통역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박사 통역해주래. 통역해주고 나가다가 이제 이 박사는 체포로 인해 있으니까 잡힌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신세계 앞입니다. 신세계 앞 잡혀갔는데 이 박사가 이제 잡혀가가지고 되니까 이제 이 서만은 미안하죠. 자기 통역해주려고 하다가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렌이 외교관이니까 알렌한테 부탁합니다. 이거 이 박사 좀 해주라고. 그리고 알렌은 뭐 또 박영호 이런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알렌은 이제 1902년 9월 중순에 일본 공사한테도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만히 있으면 이 박사가 나올 수 있게 됐는데 그게 이 박사가 나오지 않고 그 자기랑 같이 이제 최정식하고 둘이 같이 잡혀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뭡니까 이 박사가 곧 사형당할 거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결국 둘이서 탈출합니다. 탈출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최정식 바로 사형이 됐어요. 바로 사형돼 버리고 이 박사는 이제 무학력 출신인데다가 이 선교사들이 구명운동하니까 그게 이제 특 감형이 됐죠. 이제 그 해 말에 2차례 감형이 돼가지고 무기징역으로 됐다가 10년 감형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5년 7개월 만에 그걸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박사는 원래 이제 1899년 1월 9일 날 체포돼가지고 1904년 8월 7일 5년 7개월 가고 이제 석방이 되죠. 석방돼서 이제 이 박사는 이 박사가 첫 그거에 이제
뭡니까 그 사절단으로 미국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왜 그때만 해도 1904년 되니까 한국이 이제 일제 침략에 완전히 뭡니까 패망하기 일보 전에 있으니까 이걸 외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냐. 박영훈아 이제 그 민영환 이제 이 박사를 미국에 보내야 되겠다. 우리가 미국에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대개방한 거는 그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회가 일본이 강제를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미국과는 1882년에 한미 수호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수호 조약에 보면은 거중 조약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중 영어로 good offices 이런 게 뭐냐면은 만약 다른 상대방하고 그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독립의 위협을 받던 이러면 상당부에서 그걸 보호해준다 이런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는 이제 그 일본을 가게 되는데 일본에 가서 이제 하와이에 가니까 윤병구를 만납니다. 윤병구 그 목사인데 윤병구는 자기 배제학교 동기입니다. 동기.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거쳐가지고 와싱턴에는 그네 12월 31일 날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이제 이승만은 서울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30일 도달해가지고 미국에 가게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너희 미국 대통령은 이 박사가 이제 그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그 디스모라는 그 하원의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은 주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박영호나 여기서 잘 알고 그래서 그 디스모를 찾아가서 디스모의 소개로 그 국무장관 그 당시 국무장관 회의입니다. 회의. 그러니까 민병과 와서 국무장관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국무장관 만나서 이 조항을 이야기하니까 국무장관은 흔쾌하게 수락합니다. 좋다. 우리가 그 거중조항에 따라서 당신 문제를 우리가 정식으로 제기하겠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뭡니까 너일 전쟁이 끝나가 미국이 중재를 해가지고 강화조약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코스모스 회담에. 그래서 거기 의제를 올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의 장관이 갑자기 한 달 만에 급사를 해요. 병으로 급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 박사는 이거 완전히 그 실에 빠진 거죠. 자기는 첫 그게 성공적이라 해가지고 공부에 보고서하고 이랬는데 그 이제 그 후임이 누구냐 하면은 그 탭트입니다. 탭트는 루즈벨트 신복인데 육군 장관이었면서 또 국무장관이 그러니까 국무장관 서리까지 그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의 장관이 요새 말하면 이제 동방 그 뭡니까 외교 사절단 해가지고 일본을 거쳐 한국 중국을 하는 그 사절단을 구성해서 그 단장이 됩니다. 탭트가 단장이 되고 거기는 이제 루즈벨트 딸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을 가기 전에 7월 달에 하와이를 오게 되는 겁니다. 하와이. 그러니까 우리 하와이 교민들이 이거 미국 사절단에 가니까 우리 그러니까 육군장한테 잘 부탁해서 가서 우리 한국 좀 잘 대변하도록 해다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대대적인 환영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윤병구하고 디스모 이래 가가지고 또 거기 우리 그 외국인 이제 선교사 이래 같이 가가지고 그 육군장관 탭트한테 그 대통령을 만나서 추천서를 받는 거예요. 추천서. 그래가지고 그 이제 탭트는 일본으로 순창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승만하고 이승만은 가서 8월 5일 날 루즈벨트를 만납니다. 어떤 날은 8월 4일로 되고 8월 5일 되나 뭐 시차에 따라 쓰는데 우리 시차로 우리 시간 하면 이제 뭐 8월 4일 있고 저기 한 8월 5일 건데 거기 가서 루즈벨트를 장장 30분 만납니다. 30분간 만나면 루즈벨트는 그때 뭐냐면은 러시아 사절단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본하고 강화조약 하기 위해서 회담 왔는데 그 바쁜 시간에 30분을 내가지고 좋다 그러면 거중조항 그걸 그대로 해주면은 자기가 그거를 고려해 주겠다. 그런데 당신은 그냥 개인적으로 온 거니까 이걸 대사한테 외교 채널로 보내다오. 그러면 내가 코스모스에 올리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탭트가 27일 날 일본 가서 가짜로 수정하고
그 태프터 카츠라 미락을 27일 이미 맺은 게 실이라. 맺어가지고 자기가 루즈벨트한테 부탁한 루즈벨트 성의까지 해놔놓고 올이나 지나가지고 일개 그 이 박사한테 그런 말을 왜 했는지 그거는 뭐 지금도 모르는 거죠. 그 인류의 세계적인 대통령이 한국 청년한테 그 뭐 까맣게 몰란 거죠. 뭐 나도 2000 그 수십 년 지난 후에 외교 문서가 해석되니까 좀 곱직한데 그 외교 교수가 그걸 발표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박사 그걸 이제 알게 된 그런 이제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 박사의 이제 거기 끝났는데 이제 우리가 80이 박사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거기 가서 그 이 박사가 그는 실패했지만은 그 서재필이 해가 멘토 계획 때문에 이 박사가 미국을 갈 때는 한국 선교사 중에 알렌 빼고는 전부 다 추천서를 써줬어요. 추천서를 19통이나 써준 거거든요. 그걸 가져가가지고 이제 뭡니까 조지 워싱턴 대학 학부 졸업하고 그 하버드 석사 과정에 졸업 못한 게 뭐냐면 그때 그 스티븐스 사건이 있었어요. 스티븐 뭐 친일파가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장로가 그걸 암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역을 해달라는데 이 박사 통역 안 해줬어요. 그리고 그 민심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중단 상태에 있는데 이 박사 이제 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죠.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갈 때 이 박사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이 바쁜 사람이니까 2년 만에 박사학위를 줄 수 있느냐. 나는 빨리 박사학위 한국에서 그걸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좋다. 조건이 좋다. 그러면 이 박사가 이제 선교사들이 왜 탁월하게 했냐면 감옥에 있을 때 이 박사가 감옥에 복당을 해가지고 뭐 이상계를 빼내가 40명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들 전부 전도한 사람보다 이 박사 혼자서 더 많이 한 거예요. 그 유력인자들을. 그래서 이 박사가 큰 일을 할 수 있거든. 이래 되니까 거기서 당신은 신학을 하라. 신학 공부를 하라 해서 장학금도 주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해가지고 2년 만에 학위를 받은 게 이제 1910년이죠. 10년 이제 이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한일 합병이 이루어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이 박사가 29년도 갔으니까 아마 35살 때. 그 이제 그거는 우리가 나도 다시 언급해 보게 하고 이제 1945년에 우리 해방의 전국을 한번 봅시다. 해방이 끝난 우리가 해방이 된 거는 히로시마 원자 폭탄 터진 것 때문에 된 거거든요.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폭탄을 터질 때 그 시간에 아이젠하워가 세계적 성명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성명을 발표하거나 전 세계적 발표한 트루만 대통령의 그 핵무기 투하입니다. 조금 전 미 합중국의 비행기가 히로시마 폭탄 하나를 투하했습니다. 이 폭탄은 계속 생산 중입니다. 심지어 더 강력한 폭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이 무조건 항거라는 거죠. 않는다면 지구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괴의 비가 하늘에서 내릴 것입니다. 이런 공중 표적 뒤에 우리는 해상과 지상에서 공격을 여러 차례 이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본 적도 없고 힘과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공격 기술로 말입니다. 이렇게 공포를 이미 했어요. 그런데도 일본은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이 1985년 2월 달에 당시 수상이 고노였는데 이때 심각하게 항복을 고려합니다. 항복을. 왜냐하면 항복에 본격적인 논의가 됐는데 천황이 반대를 합니다. 천황이. 왜? 지금 우리 천황이 불리할 때 하면은 요구 조건이 많으니까 우리가 조금 유리할 때 하자. 이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천황이 신이었는데 천황 말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안 된 거예요. 폭탄. 그래서 이제 9일날 이틀 후에 또 폭탄을 떨어뜨리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소련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전쟁이 다 끝난 것 같거든요. 그래 8월 8일날 선제포가 무조건 물밑에 쳐내려 본 거죠. 무풍지대로. 그 당시 이제 소련과 일본은 불가침 조약이 되어 있죠. 소련은 저기 뭡니까 독일하고 싸워야 되니까 전선 한쪽에 불가침 조약하고 일본은 미국하고 싸워야 되니까 또 이렇게 편의에 따졌는데 뭐
소련이 뭐 무시해버리고 쳐내려가 버리니까 한 뭡니까 15만원 북한까지 다 점령해버리잖아요. 그 미국에서 가만 보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한반도를 다 점령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전략해수리하다는 본스틸하고 딘더스커, 나는 뭐 본스틸은 우리 여기 주한미군 사령관도 했고 딘더스커는 국무장관 했죠. 거기서 38선 떠가지고 보내니까 저수 오케이 한 거예요. 그 당시 스타일은 뭐냐, 한반도 별 관심도 없었죠. 이놈들은 빨리 자기 일본의 점령 같이 나누고 싶은 게 그래 발언권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되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해방이 됐을 때 38선을 했는데 45년 9월 20일 날 스탈린이 소련 점령군 북한 사령관한테 지령을 내립니다. 북한을 소비했다 하라. 벌써 딱 오자마자 소비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46년 2월 달에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인민위원회 이게 완전 정부 조직이에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인민이 없어져 버려요. 인민이 없어져 그냥 거기에 위원장이 김일성 수상인 거고, 인민공화국이 그때 벌써 11월 달 국가 성립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46년 이제 2월 달에 이제 임시위원회 생기고, 바로 해고 3월 달에 20일 만에 토지개혁을 다 해버린 겁니다. 토지개혁. 1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보다 더 아주 그거 한 거죠.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그게 김일성이가 바로 수상이 돼버리니까 그때 국가가 형성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6월 달에 이 박사가 이제 정읍에서 이렇게 미소공동회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 남한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녀석들은 이 박사가 군단의 원흉이래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국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8월 15일 그거 하니까 이놈들은 9월 9일 어제 자기들 이놈들 저거는 건국기념일하는데 제가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면 이것은 거짓의 여인이고 거짓의 아비들인 거예요. 지금 하는 수작들 다 보세요. 우리가 저기 그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그 소고기 파동이라든지 저 후쿠오마 원료 말이죠. 그게 지금 거기서 방류를 하면 저쪽으로 돌아가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몇 년이 걸리는데 지금 그냥 그 하는 걸 보면 정말 그 수준이 얕아가지고 창피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48년도 5월 10일 날 이제 대한민국 총선 하는데 우리는 언제니까 이제 1950년 우리가 이제 48년 5월 10일 총선에서 7월 10일 헌법을 정해가지고 그 헌법에 따라가지고 법에 따라서 토지 개혁한 게 이제 50년 5월 30일 날 우리가 그걸 완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 박사가 이미 그 법 내면서 시행령까지 다 만드는 거예요. 다 시행령까지 얼마나 그 정격도를 하면 그게 공포함 동시에 되게 했기 때문에 이게 6.25에서 큰 효과를 얻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놈들은 내려오자마자 그 토지 개혁한다면서 그 소유권을 안 주면서 경작권을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이미 자기들 다 경제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세를 내고 사고 이래 되니까 이게 이제 아주 획기적인 거다. 얼마 전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토지 개혁을 이거 성공적인 사례였는데 그건 한다가 하기 전에 세계적인 브라질 저쪽에 어디 중남미 그 대통령들이 그걸 다 인정했어요. 자기들은 아직까지 그게 계획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박사가 그렇게 했다는 걸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5월 10일 날 남북한 총선거 해가지고 그게다 유엔 임시위원회 하니까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일어난 게 4월 3일 48년 4월 3일 조선노동당 제주도당 400명이 폭동을 일으켰죠. 이게 국가 반란 폭동이에요. 이게 무슨 민주화도 아닌 거고 문재인 이제 미친 짓인 거지. 자기가 제주도의 꿈이 지금 꿈이라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제주도 그 반란하는 그 꿈을 꾼 거야.
그 대통령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이거는 대통령도 아니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뭡니까 여순 반란 사건 일어나는 거죠. 여순 반란 사건. 여순 반란 사건은 이제 제주도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국군이 갈라는데 거기서 부하들이 상관을 그 만약 살해한 완전히 군사 반란인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예? 저 군사 반란이니까 이제 뭡니까 이때 우리가 48년 12월 달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헌법이 되지 우리가 모든 부위 모법 헌법이 있으면 거기 이제 민법도 있고 형법 이렇게 되는데 형법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됐고 일본법을 원정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산 세력 막아주는 그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다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없애라는 거.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오늘의 이런 딱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론 그 앞으로 돌아가서 이 박사가 이제 1910년에 왔을 때 그때 이 박사가 나이 이제 35살이죠. 35살. 이 박사가 이제 왔을 때 우리가 그 이 박사의 위대한 거를 세계적인 위인들하고 우리가 한번 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1세 이제 20세기 초 거기에서 이제 벌써 약관 청년 29살, 30살 때 회의 장관을 만나고 대통령을 직접 면담했고 그 다음에 2년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 왔을 때 이제 35 아닙니까? 그때 이 박사는 벌써 이제 뭡니까 이 박사보다 6사람이 인도 간디는 19살 때 이제 영국 유학가 변호사 겨우 돼가지고 뭐 국가가 생각도 안 돼요. 자기 먹고 살 그걸 할 그런 때였어요. 그 다음에 한 살 아래인 콘라드 아데나우스는 그때 겨우 이제 클린 부시당 출마를 그런 단계였어요. 이 박사는 아주 기독교 입국론 해가지고 미래의 한국 100년 대계를 생각할 때 중국의 국부로 불리는 본부는 이제 이 박사보다 9살 많은데 이때는 이 양반은 26살 때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가 된 거예요. 의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모택동은 18살 때 손문이 주도하는 신의 혁명에 가담하게 되죠. 그리고 34살 때 겨우 중국 공산당 부장이었어. 부장. 벌써 이 박사는 세계적인 거기에 이제 그리고 자기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벌써 윌슨 그겠다 대통령 아닙니까? 자기 장학금 준 사람도 윌슨이었고 그 다음에 윌슨하고는 친분이 가나가지고 딸하고 친해가지고 대개도 초청도 많이 받아가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박사의 그 졸업 논문이 뭐냐면 전시 미국의 중립하에 의한 그 중립 그 논문이 아주 그 세계적인 논문이라 가지고 그 각과 세 과를 다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 논문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출판부에서 발간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였고 우리가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갈 때 보게 되면은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거 보면은 그 중국 갈 때 그걸 독일이 그걸 함정을 폭격하잖아요. 폭격.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제 상당히 이 박사 논문이 거론도 된 거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박사가 이제 저희가 전에도 거론했지만은 약간 이제 89년 1월 9일 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마다 이 박사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영어만 공부한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성경책을 넣어주는 거죠. 성경책을 넣어주니까 우리가 이 박사 사진 보면 칼 찬 게 있대. 칼을 차고 있으니까 책을 볼 수 없죠. 누가 넘겨줘야죠. 넘겨줘. 그러면 옆에 죄수가 넘겨주면 그걸 읽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한 2달 사이에 이 박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81 2월 4일 총겨울에 이제 성령세를 받게 되니까 이 박사 제 철모임이 하나님 내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Save my soul and save my country. 그게 이 박사의 첫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박사가 하와이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될 때 이거는 이제 양자 인수씨가 이제 인수씨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4.19 탑을 구해가지고 4.19 갈 때 이 박사가 그 젊은 학생들이 불일보가 아니라면 아니다. 그러고 장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화해 그걸 해서 4.19 세력 이 박사는 몰랐고 그게 사태를 그 병원분들과 학생들 격려해 준 그런 게 알려지니까 이제 4.19 그 단체에서도 이 박사 그것도 방문하게 되고 이제 말하면 장벽이 흘리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박사가 이제 이인수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언제 한번 나라를 한번 잃어버린다는 그거는 나라는 한번 잃었다는 건 얼마나 힘드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 박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으면서 해외에 이제 국제회의 이래 다니려면은 해외에 그걸 많이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임시 그걸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부에서 당신 귀하라 그러면 우리 여권 발행이었다. 그러니까 너 필요 없다. 나는 여권 필요 안 하다. 나는 독립하면 그날 하겠다. 그러니까 이 박사는 독립할 때까지 미국 여권을 안 가졌어요. 아니요. 그건 철저한 분이었죠. 그래서 이 박사가 이제 나라를 한번 다시는 나라를 보면 그게 우리 방금 우리 본문에서 말했던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우리 뭡니까 국민들의 한 유언이야. 그리고 이제 밤마다 기도합니다. 이제 이 기도가 아주 상당히 근데 한 해마다 이제 저희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 천명이 다해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이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첫 입문해서부터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한민족이랑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가신 거죠. 그리고 이 박사의 우리 업적 중에 이제 제일 큰 거 하나 든다면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거 있죠. 한미 상위 조약 내용이 미국에 처음에는 뭡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가 보상해 줄 테니까 휴전하시오. 안 돼. 그러면 휴전하면 우리가 방위 조약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하기 전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방위 조약을 체결했거든요.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이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동안 우리 민족은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이 조약 맺을 때 이 박사는 일본까지도 염두에 둔 거죠. 일본이 점령할 때까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불리라 그랬는데 6.25 때 일본군을 참전시키려고 그랬죠. 미국은. 이 박사 절대 안 돼. 일본군 참 우리가 일본하고 싸운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거를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박사. 그러고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저기 우리 요 뒷산에 뭡니까 성가사입니까? 문수사는 이 박사가 형이하고 이 형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형 둘이 16대 손인데 6대 독자예요. 독자. 그러니까 그걸 어머니는 이제 불공을 많이 들은 게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 박사 나왔는데 이 박사 한일 상임 방문 종약을 맺고 이제 그때가 아마 80 넘었을 거예요. 거기에 문수사에 갑니다. 문수사에 가서 머리를 식히고 지금 여러분 문수사에 가보면은 이야기하면 비가 있어요. 이 박사가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네, 직접 봤는데 그다음 또 하나 남한산서에 가면은
수장대 옆에 그 이 박사 이름 소나무가 있어. 이게 굉장히 우수한데 그게 뭐냐면 이 박사가 이제 체결하고 그 문수사도 하고 거기서 머리 식힌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광복의 주제는 우리 저 뭡니까 그 이 박사의 그게 대해서도 알아보고 지금 왜 우리가 이게 또 필요하냐면 역사는 되풀이 되는 거예요. History repeat itself 아닙니까? 우리가 78년 전에 그 해방 전국의 그 자유활동 그 한 거하고 지금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80년이나 세월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시금석이 돼서 주사파를 완전히 척결해서 진정한 의미의 그 통일을 위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내년 4월 22일 국회의원 선거가 상당히 분수령이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국민이 깨야 되겠고 또 국민이 깨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 큰 책임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맨날 교단 싸움할 거 아니고 서로 합치가 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회개와 갱신과 구원과 일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복 78주년 맞이해서 이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하자는 의미에서 광복의 연명이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사야 61장 같이 이제 60장 1절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할 때가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우리가 10월 3일에는 한국 전쟁에 대해서 한번 또 훑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상 이 박사의 그 애국 정신 또 선열들이 그걸 이어받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 하면서 그 같이 상고해 봤습니다.